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C 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4월 26일 현재 시각은 1시 34분 대한항공 코드번호 003490입니다. 자, 일단 오늘 대한항공이 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움찔움찔거리고 있어요. 거래량도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고 장중에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또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살짝 바닥을 좀 다져주면서 이탈을 하지 않은 채 자, 이 구간에서 이탈을 하지 않고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21선을 좀 돌파를 하기에는 조금 힘이 겨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000원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되겠죠. 자, 일단은 27,000원을 좀 돌파를 하는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000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2차 저항 구간이 28,000원 부근이 될 테니까 이 부근에서도 주가가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면서 28,000원을 돌파를 할지 돌파를 하지 않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27,000원에서 다시 지지 양상을 보여주면서 반등이 좀 나와줄지 그런 부분들 시나리오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좀 이슈가 좀 나와줬었는데 이슈에 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이 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수관계자 한질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고 지분 확보해서 합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아시아나세이버, 아시아나 IDT, 에어포트, 에어서울, 에어부산 이렇게 아시아나가 지분을 갖고 있는 LCC 항공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밑에 자회사들이 좀 있는 부분들인데 문제가 이제 대한항공의 손자회사 이렇게 아시아나가 이렇게 되면은 지분 법령상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진칼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보유하고 LCC 통합사를 손자회사로 두거나 아니면 한진칼을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는 따로 보유하고 있고 한진칼에서 LCC 통합사들 그러니까 한진칼에서 이 LCC 통합사를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 얘네들이 밑에 여기로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보유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한진칼이랑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렇게 합병을 해가지고 LCC 통합사를 통합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합병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은 뭐 영의사에서 제공하는 사업이고 사실 지분에 대한 부분들은 합병을 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LCC를 지주사 행위 제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누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지 한진칼인지 대한항공인지 아시아나항공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3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화물 산업을 집중을 하기 위해서 3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대한항공에 대한 부분들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금액이 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기 확대라는 부분에서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재무적인 부분들에서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대한항공도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들 금액적인 부분들이 적자가 심해지면 더 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적자가 심해지지 않고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 그러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석연치 않은 아시아나 매각 수수료. 자, 아시아나 3전 매각 실패한 인수합병 자문사가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자본료 명목으로 아시아나 제3자 배정에 대한항공 유상증했다는 신주 투자 유치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M&A가 진행이 되는데 뭐 매각에 실패를 하든 되든 간에 일단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3자 유증 때 뭐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를 했다면 자문료를 받는 광행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자문을 해주는 회사가 역할을 한 게 없는데 일단 수수료를 받아간다. 신규 자본을 유치를 했다고 보수를 지급받은 건 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이 기업을 합병을 시키고 산업은행이 뭐랄까 자구책의 일환으로 자금을 밀어 넣어 준 건데 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밀어 넣어 준 건데 자문사에서 이거를 신규 자본을 유치를 했다라고 보수를 받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뭐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정부의 자금이 투입된 그런 상황인데, 자문사가 좀 이제 수수료를 받아간다라는 게,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잡음이 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 살짝 경계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항공사들 중대형기 들어오는 LCC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작은 이제 밑에 저가 항공사가 되겠죠. 중대형기를 들여오고 있다. 그러니까 단거리 위주에서 벗어나서 중장기 노선을 다변화하고 이제 무착륙하는 관광 비행에서 지금 이제 중대형기가 들어가고 약간 지금 상황에서 고급 서비스, 그러니까 장거리에서 출장이라든가 회사에서 이제 고급 서비스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지게 되면서 LCC하고 대형 항공사들이랑 그런 좀 뭐랄까 그 선이 기준이 살짝 모호하게 되고 있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LCC 기업들이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형 항공기를 들여와도 추후에는 조금 실적적인 부분들로 그 영향을 좀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하는 요인들인데, 아직까지는 약간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게 대표적으로 항공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투자 자금이 조금 몰리는 모습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 된다.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이제 항공 수요가 좀 여객 수요가 늘어날 때까지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면서 사모펀드라든가 금융회사에서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조금씩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 이제 좀 정상화가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운임 상승. 자, 운임료가 상승을 했어요. 화물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해운사들의 실적이 증가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운임료가 올라갔는데 LCC들이 화물 쪽으로 이제 전부 다 다른 글로벌 항공사들이 우리도 화물 해줄게, 해운 뭐 항공 화물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운임료가 경쟁률이 좀 늘어나면서 점점 이제 출혈 경쟁을 파이 싸움을 하게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럴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운주라든가 일단은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으면서 물동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거기 그 와중에서 경쟁률이 늘어나면서 운임료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불확실성이 되겠고요. LCC의 무착륙 관광 비행이 운임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니까 출혈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죠. 더군다나 유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률이 조금 출혈 경쟁이 진행이 되면서 조금 이제 뭐랄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조금 훼손이 될 수 있는, 그래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관광 비행이라든가 착륙하지 않고 관광만 하고 이제 비행기만 타고 다시 내려오는 것들인데,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실적 적자를 좀 메꾸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드디어 좀 반등은 나온 그런 모습인데, 돌파를 했다라고는 보긴 어려운 부분들이고, 돌파를 한다 그러면 28,000원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좀 흐름들을 보시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들도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수요를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LCC 쪽으로 이제 수요가 좀 몰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경기가 좀 회복을 하면서 화물이 또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자금이 좀 몰리고 있는 게 코로나가 이제 끝난다라는 그런 전망으로 자금이 좀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잡음이 조금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서도 상승폭이 커지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확정적인 그런 이슈들이 좀 나와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뭐 좀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등락을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나쁜 흐름들은 아니고 뭐 무난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홀딩 유지하시면서 좀 더 가지고 가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셔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추천드린 이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4월 23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자, 통상적으로 우리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지 브리핑을 드리고 시황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9시 문배철강 현재가 5,05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5,200원, 손절가 4,8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에 제일제강 현재가 3,525원, 1차 목표가 3,630원, 손절가 3,320원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고 문배철강 1차 목표가 돌파해서 추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호가창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자,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문배철강, 제일제강 같은 경우에서는 쭉 내려와 보시면 종목 정산을 결산을 하는 매일매일 결산을 하는데 문배철강 12% 정도 상승을 하고 추천가 대비 1.79% 정도 상승을 하고 제일제강 같은 경우에서는 수익률이 조금 약했네요. 자, 매일매일 추천을 드린 종목들을 결산을 한 게 여기 표로 다 이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은 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날 매수해서 그날 매도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단기 종목이다 보니까 100% 수익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참고하시고 도움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